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의 영과 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혼이 불멸이라면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도 삶이 있었을까요? 임사체험에 대한 수많은 실화가 기록되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선언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차원에 속해 있던 경험을 보고하며 이미 사망한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빛의 존재를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는 임사체험과는 다르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존재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만 태어나기 전의 삶을 기억하는 우리의 가까운 주변인들도 몇 있으며 이것을 출생전 경험 또는 출생전 기억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또한 전생의 기억이 전적으로 인간으로서 현재 삶 이전에 지구에 살았던 기억이라는 점에서 전생의 기억과도 다릅니다. 출생 이전의 기억은 임사체험자들이 묘사한 것과 유사하거나 비슷한 차원에서 자신이 존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영계에 있었던 것을 기억했고 이미 다른 차원에 있을 때부터 지구상의 생활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생을 선택하거나 미래의 부모와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역시 임사체험 중에 자신의 출생 전 영역을 엿보거나 감지하기도 했습니다. 출생 이전 기억에 대해서는 네덜란드의 타이투스 리바스 박사, 미국의 엘리자베스 카르멘과 닐 카르멘 박사 부부, 네덜란드의 애니 더분 박사에 의해 무려 45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수집된 출생 이전의 기억 데이터를 20년에 걸쳐 다른 연구자들과 비교한 후 출생 전 경험의 전형적인 특성과 유형을 식별했습니다. 이들 박사팀에 따르면 동일한 당신은 출생 이전의 삶, 지상의 삶, 죽음 이후의 삶 등의 세 가지 삶의 단계 각각을 통해 진행되는 자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출생 전 경험에 의하면 필멸의 상태로 아직 육체로 태어나지 않은 영은 영계나 다른 차원을 건너 지상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타나거나 소통하면서 미리 보기를 시도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출생 전의 영혼들은 자신이 지상의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지상의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는 태몽 등의 꿈을 통해 비유적이거나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직접 현신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조사된 사람들 중 53%는 자신들의 엄마가 임신 전, 47%는 임신이 된 후에 출생 전 자신이 항시 존재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출생 전 자신이 존재했다는 대부분의 사례는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드러내는 어린이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에게 다가올 지상의 삶에 대한 미리 보기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미국인 마이클 맥과이어의 출생 전 경험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나는 어두운 공간에 서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고 비록 공간 자체는 어두웠지만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어둠 자체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내 오른쪽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역시 나처럼 물질계에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의 시야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모습은 영화 고스트에서 패트릭이 다른 영혼들과 합류하기 위해 걸어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나의 바로 옆에 있던 사람과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생각을 전달하는 텔레파시 형태로 소통했고 마치 말을 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는 일종의 가이드로 보이는 나이가 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신장과 크기가 우리의 2배 넘게 컸고 우리가 떠날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약 30도 아래의 두 커플의 얼굴 이미지가 오버랩된 지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가이드에게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것이 지구이며 지구에 이미지가 나타난 사람들은 우리의 부모가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시 가이드에게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물었고 그들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두를 지켜보는 강력한 빛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는 내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절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가이드는 우리에게 이제 갈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가더니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 차례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앞으로 걸어갔고 갑자기 나는 여러 아기들과 함께 병원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단계까지 나는 여전히 정상적인 사고 과정을 가졌습니다. 나는 내 침대 발치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즉시 그들 중 2명을 부모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좀 전에 지구에 오버랩된 이미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른 한 명은 나의 형이었는데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나는 신생아실의 아기 침대에 등을 대고 누운 채로
주위를 둘러보며 이것이 지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아기의 몸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보이는 어두운 공간에서 가이드와 함께 있기 전의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보러 처음 병원에 왔던 순간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아기였던 내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세 사람을 너무 빤히 쳐다보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1965년에 태어났고 인류는 달에 가기 전까지는 지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그것은 정확히 내가 기억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또한 영적 세계에 있을 때 물리적 세계가 물리적 관점에서 영적 세계만큼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13살 정도가 될 때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한마디 한마디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나에게 일어난 일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경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내 경험을 상상으로만 치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나서야 그것의 독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의 사례는 영이 아기의 신체에 들어가는 시점이 항상 임신 시점에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는 미국의 제니퍼라는 30대 여성으로 그녀는 자신이 태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976년 5월 31일 제니퍼는 병원 복도를 따라 아기가 태어나던 방으로 들어갔는데 왼쪽에는 간호사와 이야기하던 아버지가 있었고 체중계 위에는 바로 제니퍼 자신이들 아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니퍼는 아기의 몸속으로 들어가 울기 시작했고 그녀는 차가운 체중계의 촉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30살 때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 장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 제니퍼의 아버지는 그것이 매우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퍼는 이런 기억으로 인해 자신이 항상 우주와 연결되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타이투스 리바스와 애니 더븐 박사는 출생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던 현재 30대가 된 빈센트와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몇 차례의 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빈센트가 4~5살쯤 되었을 때 출생 전 기억이 갑자기 그에게 떠올랐습니다. 이 기억은 그에게 매우 감정적이었고 기억을 회상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동되고 기뻐서 거의 울어야 할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상에 육화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종교에서 천국이나 내세라고 부르는 장소 또는 어떤 종류의 우주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공간은 완전히 검은색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외부에 보이는 선명한 이미지들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일종의 미리 보기를 받았습니다. 이 미리 보기는 그가 태어날 부모를 이미 선택한 후에 더 이상 다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육체적 출생 직전에 발생했습니다. 이미지들은 선명했지만 그것들은 자신의 부모, 자신,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완전하고 단편적인 이미지들이었습니다. 미리 보기를 마친 빈센트는 곧 자신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미리 보기가 기억난 시점은 빈센트가 4살이 지나 5살이 되던 무렵에 특정 수준의 자기 인식을 회복할 때이며 그 전까지는 모든 이미지와 기억이 출생 시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공포와 전율을 느낄 만한 출생 전의 기억입니다. 2014년 5월 26일 자신을 니콜라 프렌드라고 부르는 한 여성이 임사체험연구재단의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연을 공유했습니다. 교사인 니콜라와 친구는 몇 년 전에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때 만났습니다. 교사 친구는 임신 중이었지만 미혼모였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 니콜라가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마이클이라는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아들이 태어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이클은 그 후로 조부모의 집에서 자랐고 소녀는 이제 자신의 어머니가 재직했던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2014년 현재 니콜라는 4학년이 된 마이클의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니콜라는 다른 학생들이 마이클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그를 우울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출생 시에 같이 있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9년 반이 경과한 지난주에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니콜라는 시쓰기 과제를 위해 학생들에게 인간의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초기의 기억을 되짚어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3, 4세 때부터 유치원 타가소, 오래된 장난감에 대한 막연한 기억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하늘에서 모든 사람을 지켜보았고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태어날 때를 기다리는 동안 투명 인간이 됐다며 니콜라가 운전하던 회색차를 타고 함께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 겨울, 봄, 여름, 가을 노래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그 노래의 제목은 몰랐지만 가사는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노래는 제임스 테일러의 친구가 생겼어요였고 실제로 니콜라는 병원으로 운전하면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로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니콜라는 마이클의 발언을 듣고 심장이 요동치며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기 차에서 무슨 노래가 나왔는지는 홀로 운전하던 그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몰랐으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지극히 사소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마이클의 발언에서는 니콜라가 주유소에 들러 주유원에게 변두리에 자리 잡은 병원으로 가는 길을 물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들은 니콜라의 목소리가 좋아서 니콜라가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착한 병원의 주차장이 공사로 인해 부분적으로 폐쇄되어 니콜라가 모퉁이에 주차를 하고 병원 입구로 뛰어갔던 것도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악한 니콜라의 입은 거의 바닥에 닿을 듯 벌어졌고 학급 전체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마이클은 가장 놀라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엄마가 자신을 분만하는 동안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콜라가 자신의 엄마가 될 수 있는지 신에게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지구에 혼자 남겨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에 따르면 신은 니콜라가 엄마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며 마이클은 평생 동안 여전히 니콜라의 주위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니콜라가 엄마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애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니콜라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기 위해 분만실에서 대기실로 복도를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병원에는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니콜라는 심한 추위를 느껴 다른 사람이 대기실 의자에 놓고 간 것으로 보이는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마이클은 이것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포에 질린 니콜라의 목 뒤 머리카락이 모두 섰습니다. 니콜라는 인정하기 싫지만 그녀는 대기실에서 따뜻하고 좋아 보이는 가디건을 발견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입었습니다. 그 행위는 분명히 점유의 탈물 횡령이었지만 시골의 작은 병원이었고 말 그대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니콜라는 그것을 입은 후에 결국 집에서도 즐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인 마이클의 발언을 듣고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니콜라를 본 것은 거기까지였고 그는 니콜라가 병원에 도착한 지 30분쯤 뒤에 태어났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니콜라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냐고 마이클에게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조부모는 마이클이 태어나는 것도 몰랐으며 당연히 병원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런 것을 알기는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각만 하면 자신의 초기 기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며 왜 출생 시에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니콜라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조부모와 살고 있는 자신의 인생은 그만하면 괜찮고 니콜라가 자기 엄마가 아닌 것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출생 전 기억보다 더 흔한 것은 태아 또는 태어나지 않은 영과의 의사소통입니다. 이런 의사소통은 매우 생생한 꿈, 자각몽, 텔레파시와 같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간혹 부모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꿈을 꿉니다. 꿈은 대체로 비정상적으로 생생하고 기억에 남는데 미국의 유명 배우는 그의 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배우 리처드 드레이퍼스는 1996년에 바버라 월터스가 진행하던 TV쇼에 출연해 자신의 딸과 관련된 충격적인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대화 주제는 리처드가 제3종 근접조우와 조스 같은 기억에 남을 만한 영화로 스타덤에 오른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리처드는 맡은 배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전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재활하기 위해 스스로 입원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은 그가 직면했던 어두운 시기에 기적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꿈속에 그가 어느 날 병실에서 혼자 있을 때 분홍색 드레스와 번쩍이는 검은색 에나멜 가죽 신발을 신은 3살 배기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리처드에게 아빠가 나에게 올 때까지 나는 아빠에게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올 수 있도록 아빠의 삶을 바로잡아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이 만남은 미래의 그의 딸이 육화에서 리처드에게 올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재정비하라는 용기의 계시였습니다.
소녀의 잊혀지지 않는 간절한 눈빛에 애원하는 메시지는 리차드의 기억에 각인되었고, 이 신성한 만남을 통해 그는 마약과 술을 끊는 데 성공하면서 재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재혼한 아내와 리처드 사이에서 3년 안에 딸이 태어났고, 딸은 커가면서 자신이 병실에서 만났을 때 본 모습과 똑같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일종의 텔레파시 통신이 가능하다고 증언합니다. 조산사인 조이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약 10년 동안 때때로 조이가 맡은 특정 임산부들의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이 조이에게 텔레파시로 대화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분만을 더 쉽게 하기 위해 산모의 자세 변경을 제한하거나 산모의 혈압, 산모의 체열 등의 변화를 알려주기 위해 분만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텔레파시 정보는 항상 사실로 입증되었으며 힘든 분만을 수월하게 하고 분만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심지어 출생 전에 태아는 임산부가 산전진료소를 방문하는 동안 약물 남용, 가정폭력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 등 집에 있던 임산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조이는 이런 정보를 사용하여 임산부와 무심코 주제를 꺼내고 거기에서 긍정적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텔레파시 의사소통은 모든 아기에게 발생하지 않으며 특정 아기만이 어떤 목적을 위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기가 출생하면 마치 어떤 베일을 통과한 것처럼 의사소통이 즉시 종료되었습니다. 출생 전의 기억을 가진 분들은 댓글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